돌아오는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어닝 시즌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3분기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3분기 국제 유가는 60달러에서 45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 6.5% 상승했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엔화 대비 원화 환율 역시 상승을 하면서 원화 가치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유가는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일단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정유기업들이나 혹은 화학기업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팔아야 되는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유화학기업들에게는 유가 하락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기업들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기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 유가 하락은 대부분 호재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유가 하락은 전 세계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서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유가 하락은 대부분 기업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어떨까요?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환율의 상승은 수출기업들과 제조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연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제조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0.53%포인트씩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전년 대비 상승폭을 키워갈 때마다 제조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회색 그래프가 바로 전년 대비 환율의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 코스피 제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인데 회색 그래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조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런데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기업들과 제조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3분기 어닝 시즌을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증권사에서는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더 많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계와 화학 그리고 반도체와 운송 이런 여러 개의 업종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많은 증권사들이 낮추고 있는 것이죠.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낮춘다는 것은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해보니까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보이네 라면서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출기업들과 제조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다는 것, 즉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환율의 상승은 수출기업들과 제조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을 조금 상쇄해주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3분기의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3분기는 어떤 시간이었죠? 바로 2분기의 메르스 사태 때문에 푹 가라앉아 있었던 경기가 겨우겨우 정상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3분기는 특별한 경기 모멘텀이 없이 안 좋았던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유가는 하락했죠. 거기에서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기 모멘텀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3분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방안은 바로 이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따라간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가장 이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을 예측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 기업을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따라가더라도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점이죠. 실적 발표 이후 한 달의 초과 수익률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 2달의 초과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3달의 초과 수익률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나는 늦었다라면서 포기할 필요가 없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에 추가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추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인지 미리미리 물망에 그 리스트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바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선별해 놓는 겁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증권사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이런 업종들이죠. 유틸리티, 통신과 내구 소비재, 음식료, 담배와 유통 이런 업종들에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해 하면서 이런 업종들에 포함된 기업들을 물망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라도 뒤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기업들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을 뒤늦게라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투자에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